안녕하세요. 외국어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공무원 하면 딱 떠올리는 직렬 바로 일반 행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국가직에서 예전에 뭐 적지 않은 수를 뽑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 들어서 그 수가 줄다 지금은 많이들 이제 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다수의 우리 이제 일행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방직, 일행직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광역시 기준으로 몇 점 정도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 제가 오늘 기준 점수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자기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커리큘럼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합격까지 우리 시행착오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광역시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목표 점수는 저희 85점입니다. 다시 목표 점수는 몇 점? 85점이에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 저희 지역은 91점, 92점 이렇게 되던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놓고 보면 그 커트라인이라는 점수, 평균 점수가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평균 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어가 도와줘요. 요즘 국어가 옛날처럼 이렇게 막 한자 막 어렵게 내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고득점으로 가십니다. 한국사, 요새 한국사 선생님들 많이들 좀 화내고 계세요. 약간 수월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이 대략 합격선을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90점, 95점 정도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91점을 구성하는 그 점수가 굳이 영어가 95점, 100점일 필요는 없죠. 대략 한 85점 정도면 합격한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영어는 다들 어려워들 하시니까. 약간 점수가 빠져서 8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75점은 나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75점이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우리 요 정도 점수가 만들어져야 된다. 대략 몇 점? 85점. 물론 욕심내서 90점, 95점, 100점 가면 좋겠지만 시간 대비 효율로 따져봤었을 땐 일단은 그죠, 노베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영어 85점을 우리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초시행들 기준으로 봤을 땐 85점 정도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점수를 만들어낼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 점수를 지켜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25년도에 출제 기조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출제 기조가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실용성을 높일 거야. 실용성을 높일 거야. 지역적 지식을 암기하는 것. 단순 암기는 지양할 거야. 그렇죠? 오케이. 또 우리의 추론 능력을 좀 더 살펴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거기에 맞추는 걸까를 생각했었을 때 수험적인 관점으로 왔었을 때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통해서 살짝 한번 맛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상위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 5개를 쭉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문법 문제 하나가 오롯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대략 한 30% 좀 넘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까다롭게 출제를 한다라는 얘기겠죠.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독해입니다. 독해가 빈칸, 삽입, 삭제, 어순 배열 문제가 세 문제가 쪼로록 나와요. 그리고 어휘가 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어휘가 옛날처럼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해에서 광범위하게 써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단어. 예를 들면 dilute, facilitate 이런 단어거든요. 독해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이걸 문맥상 쉬운 단어들이랑 한번 맞춰서 해봐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말이죠. 라고 생각해봤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우리 추론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How? 또 문법 문제는 우리가 다 무조건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How?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독해 문제를 풀어낼 때는 분명히 12문항을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문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긴 커리큘럼을 생각했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장 가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문제풀이 어떤 스킬 같은 걸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가장 우선시되는 건 뭐냐면 단어장입니다. 우리가 단어 학습을 하느라 여지껏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어요. 잘못된 공부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굳이 저렇게까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한 5문제들을 꾸준히 출제를 했었단 말이죠. 자,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통해서 살짝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안 내겠다고. 다만 독해 때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을 위주로 낼 거야. 물론 예시 문항을 보면은요. 25년도 기조 변화의 예시 문항이 이제 우리 발표됐잖아요. 그 예시 문항을 보면 1번, 2번 독해
단어 어휘 문제인데요. 이게 그냥 독해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예요. 되게 쉽게 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보면 사실 또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85점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암기를 해내셔야 돼요. 다만 한편으론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독해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독해에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그렇죠. 기출됐던 독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 공무원 보카로트라는 이 책은요. 딱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놨어요. 단어 수가 많지 않습니다. 뭐 4,000개, 5,000개 이렇게 많지 않고요. 대략 한 2,500개 조금 넘습니다. 왜 이 정도 수를 저희가 만들었느냐? 그래 회독이 가능하니까. 다만 이 안에 구성을 놓고 보면은요. 동의어도 상당히 많이 넣어놨고요. 또 연관 어휘들도 상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었을 때 우리가 한번 딱 외우면 그 유형, 그 비슷한 어떤 의미군에 있는 애들 있죠? 다 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놨어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의미군이 뒤에서 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시 또 반복시켜 드립니다. 회독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부터 우리가 쭉 끝까지 갔었을 때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회독이 되게끔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회독, 40회독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교재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셨을 때 6회독 목표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몇 회독이라고요? 6회독입니다. 6회독. 딱 6번만 보시고 나면 아마 어휘 문제에 나올 법한 단어들 싹 다 암기하시는 게 될 거고요. 다음 독해에서 나온 단어들까지 여러분들이 싹 다 암기하는 게 될 겁니다. 이거 믿고 가시면 돼요. 제가 여지껏 공부를 이제 그 가르치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을 단어를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지 않을 이디엄들을 공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거 우리 한번 깹시다. 자, 뭘로? 단어장은 그냥 하나만 하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보카로트 요거 하나만 딱 가십시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문법인데요. 자, 문법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문법은 뭐라고요? 이건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요. 문법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암기도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문제 푸는 스킬도 우리 몸에 체득될 수도 없어요. 이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독까지 책임을 지고 갖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저는 어떤 이론 하나 설명드릴 때요. 그냥 이해만 시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문제에서 풀어먹을 수 있을지 제가 그거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 중에 because란 말이 있다란 말이에요. because 나오면 because of인지 물어보는 거야. because에는 항상 조동사 문장을 쓰는 거고 because of 뒤에는 항상 명사를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드립니다. 비동사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일치를 확인해 보라는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종류를 암기하는 거 여러분들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잘못 공부해가지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단어들 이거 이렇게 외웠다라고요. 판백 이러면서 저는 이거 두 문자 따서 외웠거든요. 놀라운 건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제가 문제를 풀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워지긴 잘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거요. 제가 왜 그렇게 뒤에 동명사 ing가 목적으로 옳은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종류 암기하는 것도 제가 확실화시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논점으로 등장하는지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풀이법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기심론에서 할 거예요. 이거 대략 25강 정도.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이 기심론이라는 게 뭐냐면 기출을 재해석해서요. 다시 기출을 재해석해서 이론 수업을 우리 심화까지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 안에 기출 문제까지 같이 풀 겁니다. 이제 24년도 이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안 낸다고 했거든. 그런 형식으로 안 낸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굳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죠. 새롭게 우리가 제시되어지는 그 유형 내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맞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심론에서 이론 설명 드릴 거고요.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 암기시켜 드릴 거고요. 회독까지 반복해서 시켜 드릴 거고 문제 풀이까지 끝내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후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리그레마입니다. 이 리그레마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배웠던 이론들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이제 회독해서 가는 거죠. 이거 딱 단권화 시키는 교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자 요거 들고 가시면 돼요. 리그라마. 그래서 요거 두 가지로 문법 이론들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내실 겁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 엔제로 가실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뭐 기존에 배웠던 문제들을 풀이하는 요령들을 갖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우린 딱 그거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목적어 보호는 한 번씩 들어는 봤는데요, 그거 구별할 줄 몰라요. 선생님, 저는요 문장이 왜 그렇게 접속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and나 or이나 but을 딱 봤었을 때 그리고 혹은 그러나로 해석을 하고 있지 문법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요거 한 번 정도 들어주십시오. 리베이스. 이 리베이스가요 18강 정도입니다. 이론만 따지면 대략 한 18강 정도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4강씩 들으신다고 친다 그러면 며칠이면 닷새면 돼요. 회독을 하시더라도 몇 번? 한두 번 정도 하시더라도 이게 열흘, 뭐 많아야 한 12일 정도면 끝이 나거든요. 이거 한 번 정도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시키는 거구나, 문장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가실 겁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도 목적어 보호가 뭔지 구별해야 된다, 절대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왜 그렇게 접속되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접속되는지, 그렇게 왜 연결되는지, 왜 길어지는지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한 번만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문법은 완성 끝. 3문항 나오는 거 아마 아깝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 5문항쯤 나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거 또 믿어봐야 되나? 나 진짜 여지껏 문법을 너무 많이 속았는데. 자, 아니에요. 자, 잘못 여지껏 공부하셨던 거고 공부 방법을 바꾸시면 확실히 됩니다.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강좌 안에서 문법 문제 3문항은 무조건 갖고 가실 겁니다. 그 다음 구문인데요. 저는 올해 요거 강조할 겁니다. 구문을 굉장히 강조시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구문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시험들을 보면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구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 글이 너무나도 뻔하게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시험지를 딱 놓고 봤었을 때 약간 변한 게 눈에 보여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주요 소재가 긍정적이면 답도 긍정적입니다. 다시, 주요 소재가 긍정이면 답도 긍정적이에요. 또는 주제문이 아주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24년도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와우, 이게 그렇지 않게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건 긍정적 요소예요, 부정적 요소예요? 긍정적 요소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칭찬, 긍정적 요소예요, 부정적 요소예요? 긍정적 요소죠. 이걸 빈도수를 높여야 됩니까? 빈도수를 줄여야 됩니까? 빈도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시험에 제시가 된 문제 하나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우. 그러면 이거 준비 잘못하면 엉뚱한 답을 낼 수 있죠. 1년 내내 공부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주제 문제를 그렇게 하나 틀리고 나죠. 그러면 다음 뒤에 있는 문제도 풀기 싫어집니다. 요지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하나 틀리죠. 제목 문제 하나 틀리죠. 그러면 뒤에 문제 풀기 싫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되어졌어요. 24년도 국가직 문제예요. 이런 거 나왔습니다. 글이 고고학 글이에요.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주제문 자체도요, 굉장히 복잡하게 냈습니다. 주제문이 거의 한 4줄쯤 돼요. 이런 걸 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시험에서 구문 능력은 중요한 부분이 부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구문 엄청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기본 기심론에서 15강 정도를 할 건데, 다만 이 유형에서는 우린 다양한 문장들을 볼 겁니다. 다만 기출됐던 문장들이에요. 기출됐던 문장들을 우리가 다양한 문장들을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털을 잡아낼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심화 구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만드는 교재인데요. 길게만 긴 문장이 있어요. 길게만 긴 문장이 있어요. 근데 길게만 긴 문장을 봐도 약간 현기증이 나고 약간 숨이 막 막히면서 막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이제는 연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100문장 정도 할 거고요. 짧은 문장인데도 굉장히 복잡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라는 거야 싶어요. 왜 짧은데도 뭐지 싶은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100문장에서 저희가 200문장을 준비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걸 저랑 여러분들이랑 완전히 우리가 깨나가는 것들을 연습을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메인이 될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법 문제는 제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다만 기심론을 통해서 또 심화 구문을 통해서 구문 역시도 제가 완벽하게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그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가 우리 메인 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독해 엔제로 갈 건데요. 이거는 사실 선택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선택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메인은 기심론, 다시 기심론 구문과 그 다음 심화 구문 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저는 목적어 보호가 구별이 잘 안 되고요. 문장이 왜 그렇게 접속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베이스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끊어 읽으면 다 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분은 뭐 끊어 읽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리 끊어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끊어 읽는 게 도대체 어디서 끊는지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기준 딱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리베이스에서. 이것도 많은 시간 투자 안 합니다. 이건 뭐 한 6강, 7강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그냥 살짝 해주시고 연습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해석이 정확하게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정확한 해석을 우리 해낼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독해는 저희가 이렇게 기심론 통해 가지고 문제풀이 요령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략 한 12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거의 한 반토막 났어요. 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독해 지문들이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럼 걔네들 싹 다 빼버리고 신유형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신유형. 그래서 우리 신유형 가지고서 또 우리 기존에 나왔던 주제, 요지, 뭐 필자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문장의 삽입, 삭제, 어순배열, 또 빈칸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 모든 유형들을 다 다뤄드릴 거고 모든 유형들에 대한 문제 풀이법을 제가 다 드릴 겁니다. 다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문제 풀이법을 잘못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 문제 풀이법을 공부하느라 정작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낸 풀이법은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딱 보는 순간 바로 적용이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보는 순간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이론을 우린 짧게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풀이로 가는 겁니다. 바로 빈삽순삭이에요. 빈칸, 삽입, 삭제, 어순배열 이거 다들 어려워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25년도 출제 기조에선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문법 문제 지엽적인 내용들 이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짧게 누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문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고요. 누가 얼마나 더 광범위하게 다루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은 누구나 다 고득점을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삽순삭에 좀 더 힘을 많이 두려고요. 독해는 이게 메인입니다. 독해는 이게 메인입니다. 빈삽순삭이에요. 자, 선생님 신유형 나오면 신유형도 어렵지 않을까요? 신유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유형 뭐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아니 카톡이에요. 카톡 대화를 갖고서 대화를 독해를 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가지고서 여러분들 대화를 한번 독해를 해보란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게 낼 수 있을까요? 지금 24년도에 이미 예시가 보여줬다니까요. 이미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통해서 그 문항들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렵게 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다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85점이라는 점수, 다시 85점이라는 점수를 우리 지켜내는 건 뭘 통해서? 빈삽순삭을 우리가 해결을 해냄으로써. 신유형, 정 부담스러우시면 이것도 저희가 200문항 준비시켜 드릴 겁니다. 저희 올해 만들어 놓은 거는요. 가볍게 갈 거지만 그러나 촘촘하게 가자는 거거든요. 다 준비시켜 드릴 수 있도록 어딘가 다 교재를, 수업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쉬울 테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래, 그럼 부족함이 그래도 존재를 한다면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내가 해줄게. 교재 만들어 놓을게. 수업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와서 해. 다만 메인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활영어? 선생님, 이거 어려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생활영어가 어렸던 건 표현 문제들이 냈었던 건데 다시 지엽적, 단순 암기를 지양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이제 수월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촘촘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토킹 센스라고 하는 이 수업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출됐었던 생활영어 문제들을 저희가 신유형으로 싹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하시면 생활영어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어요. 물론 그냥 문제 자체도 걱정할 건 아니지만 올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4년도 국가직 지방직이 약간의 어떤 그렇죠 예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영어가요 전부 다 90%가 넘습니다. 정답률이. 정답률이 90% 넘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만들어 줄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줄게. 뭐를? 요 생활영어 수업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럼 우린 촘촘하게 간다는 걸 지켜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이후엔 여러분들 이제 데일리 루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데일리 루틴 베이직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라든지 또는 전공 과목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일단 패스하시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 되는데, 자, 이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 통해서는요, 우리 어휘 하나, 문법 둘, 생활 영어 하나, 독해 6문제를 매일매일 풀 겁니다. 이걸 우리 50분 동안 우리가 풀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래 안 늘 수가 없습니다. 85점 무조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그러나 자,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선생님이 하자는 거 내가 선택적으로 할 거야. 물론 선택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체 커리큘럼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몇 점? 85점. 그거를 따낼 게가 아니라 지켜낼 게란 말이에요. 그 점수를 내가 따낼 게가 아니라 지켜낼 게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제시해드린 이 수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겠다? 그렇지. 매일매일 완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완수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만 하고 가시면 큰 무리 없이 합격 점수 85점. 좀 더 욕심내면 90점, 95점, 100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올해 하나의 숙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굉장한 힘을 투자할 겁니다. 심화 구문과 또 빈삽순삭입니다. 자, 다시 어휘 문제 2문제 나오는 건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었으니 우리는 큰 걱정 없이 우리 기본적인 단어들만 따라가면 돼. 그게 바로 공무원 보카루트야. 됐죠? 문법 문제는 선생님만 믿고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선생님한테 맡겨두어. 됐죠? 생활영어 2문제 나오는 건 그건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게 하나의 기조로 이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불안하다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린 그래 수업을 좀 참고를 할 거야. 그러나 그게 많이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수업을 참고를 할 거야. 다만 독해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요. 어떤 부분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빈삽순삭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대략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문장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빈삽순삭을 적용을 해보신다 한다면 문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 못했으므로 그냥 단어로만 보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냥 느낌으로 긍정이니까 긍정이겠지, 부정이니까 부정이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이건 추리죠. 우리가 추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추론할 수 있도록 우린 정확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린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요령들을 우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완수 그리고 끝까지 완주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커리큘럼은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그냥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이거 믿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약속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합격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 올해도 제가 다시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공무원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